2차 부등식의 세 번째 정리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네요. 그죠? 자, 이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뭐를 목적으로 배우는 페이지라고 했어요? 계수. 그렇죠. 2차 방정식에 포함된 미지계수를 구하는데 바로 부등식 중에서도 연립부등식의 이 원리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우리가 반복해서 좀 복습시키고 넘어가면은 0을 기준으로 x 0을 기준으로 두 근의 위치를 분리시키는 걸 우리가 이름을 실근의 부호라고 가르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조건 뭐뭐 따지는 거죠? 판별식, 그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 0보다 작을 때도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을 때는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따지면 된다. 이유도 알려드렸죠. 네. 오늘은 0을 기준으로 두 근의 위치를 나눴던 거를 일반적으로 실수 K를 기준으로 두 근의 위치를 분리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부터 봅시다. 방정식의 실근과 어떤 실수와의 대소관계의 조건을 따지는 거고요. 목적 거기 적혀 있네요. 2차 방정식에 포함된 미지계수의 범위를 찾는 데 이용한다. 그럼 유형별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형 1번. 1번을 볼게요. 자, 그림으로 우리가 그 유형을 이해합시다. 두 근 알파 베타가 이게 x축인데요. 모두 기준값 k보다 알파 베타가 클 때. 이게 첫 번째 유형. 그러면 문제에서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두 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림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구나. x축에 접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떠 있는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일 수도 있구나. 접한다면 뭐 알파에서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한다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어떤 멘트가 들어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에서 두 실근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근의 부호하고 차이점이 생겼다면은 실근의 부호에서는 K가 0이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인 걸 따졌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게 K가 0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과 곱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바로 대칭축의 위치로 따져줍니다. 자,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죠. 이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X축이 만나는 교점 X좌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대칭축은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곳에 있는 한 가운데 있으니까 지난번에 선생님이 중점의 위치를 찾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미지의 개수 A, B, C가 있었을 때 A, B, C라는 개수들로 나타낼 수도 있었죠. 공식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찾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대칭축 방정식입니다. 대칭축 방정식의 위치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것의 위치. 자, 누구보다 크다? 기준값.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이 기준값 k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k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따져야 되느냐? 바로 이 함수를 좌변에 있는 y라고 놨던 녀석을 선생님이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k를 집어넣었을 때 f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림 보세요. 그림에서 k를 집어넣었을 때 f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함수값이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를 따집니다. 경계가 되는. 자, 기준값이 k인데 그곳에서 뭘 따져야 된다고요? 함수값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를 따진다. 자, 그렇게 보면 얘는 fk가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따지는데 이게 처음 배웠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 다음번에 뭐를 따졌었지?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쉬우라고 사자성어로 압축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이름이 뭐냐? 한축함부. 뭐라고요? 판별식 축방정식 함수값의 부호. 알겠죠? 예, 그래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 앞으로 사자성어로 뭘 떠올려라? 한축함부. 예. 판별식 축방정식 함수값의 부호.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접할 때도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따집니다. 판별식, 축방정식, 함수값의 부호. 그래서 마찬가지 판별식은 반드시 문제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0보다 같거나 크다와 0보다 크다를 구분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대칭축 방정식은 어디 있어요? x 이퀄 뭐라고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방정식이 누구보다 작다? k보다 작다가 두 번째 부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라고 그랬죠? 함수값의 부호. 지금 보세요. k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따라서 f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1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2번은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k의 위치만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을 왜 세워요? 이런 부등식 세 개를 왜 세웠어요?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2차 방정식에 포함된 미지계수의 범위를 찾으려고요.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요.
자, 요번에는요, 2차 함수가 x축과 k1과 k2 사이, 요 사이에서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요. 기준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따집니다. 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똑같아요. 판별식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중에 선택. 두 번째 축방정식. 자, 항상 축방정식 공식 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껴있죠, 얘가? k1과 k2 사이에 껴있죠. 대칭 축방정식. 이해됩니까? 요게 살짝 달라졌구나. 세 번째, 양쪽 경계에 있어서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k1에서 양수고 k2에서 양수니까 fk1이 양수고 fk2도 양수다. 여기서 함수값의 범위에 추가로 두 가지 부분에서 부호를 따졌구나. 이해했습니까? 네. 요게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번에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번째 얘기. 이번에는요, 두 근 사이에 기준값 k가 들어있어요. 마치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았을 때처럼. 그럼 이건 뭘 따져주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았을 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하나만 따졌잖아요. 그죠? 이때도 두 근 사이에 k가 있으면 요 k에서의 함수값 fk 함수값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따져주면 그 값의 좌우에서 해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따지면 되는구나. 뭐만? 함수값의 부호. 다섯 번째요. 자, 요번에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한 근 알파는 k1과 k2 사이에 끼어 있고 나머지 한 근은 k2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 내가 따질 수 있는 거는 k1에서의 함수값과 k2에서의 함수값만 따지면 그 사이에 저절로 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같은 거를 따져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fk1이 양수, fk2가 음수. 이것만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6번이요. 조금씩 범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자, 2차 함수가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데 알파는 k1과 k2 사이에 있고 베타는 k2와 k3 사이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 다른 거 필요 없고 k1에서의 함수값 양수, k2에서 함수값 음수, k3에서 함수값 양수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fk1이 양수, fk2가 음수, 다시 fk3가 양수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미적 원을 배우면 사이값 정리라는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k1이라는 경계값에서 양수인 함수값을 가져다가 k2인 경계값에서 음수인 함수값을 갖는데 이 함수가 연속 함수잖아요. 그죠? 2차 함수 자체가. 그럼 얘는 반드시 x축을 자르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이 한 군데는 있겠거든. 그게 바로 우리는 x축을 자르는 점을 뭐라 그래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k1과 k2 사이에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시 k2에서 음수인데 k3에서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K2에서 음수였던 게 K3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연속인데 이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가다 보면 음수 쪽에서 양수를 지나칠 때 반드시 x축과 한번 만나게 되죠. 그게 또 다른 실근 베타가 존재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값의 부호들만 가지고 더 이상 무슨 판별식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실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네.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7번. 아까 내가 6번 따지라고 해서 6번만 해줘도 되는데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서. 알파, 베타. 이번엔 K1, K2, K3, K4. 알파와 베타 사이의 기준값이 하나 더 들어있어서 이럴 때는 뭐예요? K1과 K2 사이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 K3에서 음수인데 K4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K3와 K4 사이에서도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뭐만 따지면 된다?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FK1이 양수, FK2가 음수, FK3가 또 음수, FK4가 양수. 그럼 선생님 여기 콤마로 찍은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콤마들은 전부 이고예요. 이고. 각각 구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5번, 6번, 7번에 나오는 컴마들은 전부 다 이고를 뜻한다. 전부 다 만족하는 애를 찾아줘야 돼. 또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총 7가지 유형으로 근의 분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룹 1과 그룹 2를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니까 알겠지만 첫 번째 그룹은 어디까지 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사자성어가 통하는 곳이죠. 예, 판축함고요. 5번하고 6번하고 아니 4번, 5번, 6번, 7번은 두 번째 그룹인데 여기서는 이자성어가 통하죠. 뭐만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았어요? 함부. 뭐라고요? 예,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예, 미지 개수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1번서부터 3번까지가 그룹 1인데 거기는 판축 함부를 따르는 곳이고요. 4번서부터 7번까지는 함수값의 부호만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렵다는 근의 분리를 유형별로 다 정리해 봤어요. 사실 별거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연립부등식을 세울 건지만 잘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대표 문제하고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073번하고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71번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요. 보자마자 X축 그려주시고 2차 함수 두 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R을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알파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맞습니까? 근데 그 녀석이 둘 다 뭐보다 수도로 1보다. 그럼 1이 알파의 왼쪽에 기준값이 딱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K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이럴 경우에 유형 몇 번에 해당해요? 1번에 해당하죠. 다 같이 사자성어 뭐가 떠올라요? 한축한무역. 그렇게 해서 부등식 3개를 세워서 공통범위를 찾아가자. 먼저 1번 한 별씩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36이 뭐보다? 0보다 어떻다? 크다, 같거나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왜 그러냐면 중근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봐. A제곱이 다이렉트로 36보다 같거나 커졌죠. 아까 이런 거 보자마자 해가 뭐라 그랬어요? 방정식 풀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을 구하고 좌변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맞아요? 바로 해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작다 는 A가 6보다 같거나 크다죠. 방정식을 풀면 뿔만 6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얻어낸 A 값의 첫 번째 범위 얘를 땡땡땡 1번이라고 놓고요. 두 번째 판축, 대칭축 방정식이 필요하죠? 다 같이 대칭축 방정식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A죠. 그게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예,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얻어낸 값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에 부어요. 이 좌변에 있는 2차식 전체를 fx라고 뒀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f1이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9가 되는데 그게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1에서 만나는 함수값이 여기 양수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a의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a에 관한 범위가 총 몇 가지 얻어졌어요?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리고 걔를 A축으로 본 다음에 먼저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작다 체크, 그 다음에 6보다 같거나 크다 체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체크, 그 다음 마이너스 10보다는 어떻다? 크다 체크. 그러면 세 가지 범위가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 어디? 여기. 마이너스 10보다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6보다 마이너스 6보다는 같거나 작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 A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 답이 4번입니다. 어떻게 미지 개수의 범위를 찾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판축 함부를 이용해서 부등식 3개를 세우고 연립부등식 풀이법에 의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걔가 내가 찾는 미지수의 범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자, 요번에는 이제 근해 분리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마지막 문제 1072번 같이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3이 있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얘를 바로 연결시켜보면 x축이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있는데 두 근 사이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알파와 베타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옮겼더니 몇 번 유형이 됐어요? 4번 유형이 됐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2차 식을 우리는 함수 fx로 두고 요 4번, 5번, 6번, 7번은 선생님이 이자성어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3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경계값이 3밖에 없으니까 그때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따라서 우리는 f3을 구합니다. 9 플러스 3k 마이너스 3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0 걔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k에 관한 다시 새로운 2차 부등식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k 플러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따라서 k값은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죠. 양쪽 경계가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알파, 1이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3.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